자, 안녕하세요. 37회차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좀 진행이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호흡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그냥 보시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같이 해본다라는 생각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7회차 실행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치 진행해 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저희가 입력해야 될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아시죠? 예, B 눌러주시고, 37, 예, 회차 눌러주시고, 알파벳 B 입력하시고, 회차 입력하시고, 1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함 기재해 주시고요. 엔터 치시고, 문제 유형, 예, A형 체크하시고, 감독과 확인 번호는요, TS3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항상 그 시험 치르실 때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 상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별이 식품입니다. 회계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 문제 보시니까요.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별이 식품은요.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건강식품이 바로 우리 기업의 상품이 될 거고요. 이 건강식품을 외상으로 거래할 때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요.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 돈을 못 줬으면 미지급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네요. 자, 유의사항은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부가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큰 문제 3번들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요, 이 큰 문제 2번은요 일반 전표 입력이다 하시면 되고요. 2번에 타계정 대처와 관련된 적용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이거 상품이요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다라고 좀 이야기했었고요. 그럴 때 적용 코드가, 적용 번호가 8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채권 채무. 뭡니까, 여러분들? 한쪽엔 자산, 다른 한쪽엔 부채 발생시키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요, 선급금, 선수금, 그리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권, 채무다라고 있겠고요. 예금 거래는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은행 있잖아요. 통장. 은행과 카드사 관련해서는요. 뭐라고요?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금 관리. 여러분들 언제 자금 관리 하셨어요? 그렇죠. 어음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금 관리다라고 하는 거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음 나오면요. 그렇죠. F3 눌러서 자금 관리하는 거 해줘야 한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과목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그렇죠. 판매와 관리 목적으로 우리 기업 활동할 때 꼭 필요한 지출, 꼭 필요한 비용은 800번대고요. 그 외의 비용은 900번대다라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2인데요. 여러분들, 그 실무시험 문제 1번은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를 수정하는 게 있고요. 혹은 거래처를 수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요. 회사 등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회사 이름 별이식품 써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마도요. 그렇죠. 별이식품과 관련된 우리 기업에 무언가 정정할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보시니까요. 우리 회사인 별이식품은요. 소매업에서 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했고요.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어보시면서 두 가지 포인트 잡을 수 있겠네요. 하나는요. 그렇죠.
업태가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평가 문제 보시니까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대한 수정이니까요. 그렇죠. 회사 등록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첫 번째 하셔도 될게요. 그렇죠. 그냥 소매업이 아니고요. 도 소매업이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앞에다가 도자만 넣을까요? 도 소매업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라고 했죠.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 계좌번호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클릭하셔서요. 어디 은행이고요? 하나은행이고요. 자, 지점은요. 지점은 서대문 지점이고요. 계좌번호가요. 204 24 06 48 100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급은행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뭐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쉬우시죠, 이제? 30초 드릴 테니까요.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30초 드릴게요. 30초.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거, 재무제표 수정하는 건 저희가 좀 나중에 할게요. 자, 3번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요. 타임 여러분들 여기 써 있으니까요. 차입. 그렇죠, 여러분들 빌려온 돈이죠. 돈 빌려온 걸 우리가 차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에 장기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환 기간이요. 그렇죠. 한 회계 기간 넘어서 우리가 뭡니까?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 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니까요. 17년 1월 5일 날 최초로 빌려와서요. 언제 만기, 언제 갚아요? 그렇죠. 거의 3년 뒤니까요. 1년 넘어가고 있죠. 얘도요. 1년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가 부른다고요? 장기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장기 차입금에 대한 구성 내역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하러 갈게요.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넣어줄게요. 첫 번째는 어디고요? 해나 식품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F2 누르셔서 해나 식품 검색하셨어요. 만기 날짜가요. 2020년 02월 28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차입금 번호 같은 거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것들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금액은요. 2천만 원이네요. 자, 상환 조건 보니까 뭘로 되어 있고요. 일시되어 있습니다. 상환 조건 보니까 일시고요. 자, 차입처 구분은요. 여러분들 차입처 구분은 별건 아니고요. 나랑 무슨 관계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래처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요. 거래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나와 있는 거 없죠. 있죠 하나? 뭐 최초 차입일 나와 있으니까 최초 차입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요. 2017년 1월 5일로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상환 조건 그리고 차입처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희수 유통이시죠. 만기 날짜는요
2020년 06월 30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차입금번호 없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고요? 3천만 원이고요. 자, 이것도 보시니까요. 일시고, 이번엔 여러분들 뭡니까?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예요. 일시 그대로 두시고, 그렇죠. 관계사.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꼭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최초에 차입한 날짜가요. 2018년 7월 1일이니까요. 2018년 07월 01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장기 차입금의 구성 내역을 밖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 30초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네. 시험 문제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실무 시험 큰 문제인 기초 정보 관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 반복해서 푸시니까요. 사실은 진짜 뻔하죠? 예, 뻔한 내용이에요. 왜요? 매번 똑같거든요. 자, 문제 2번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3만원 추가 거래 입력인데요. 음식점업이고요. 날짜는 7월 15일이고 금액은 48만 원이네요. 상반기 결산을 완료하고요. 직원 가족과 산행을 위해서요. 도시락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현금으로 일단 지급했으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겠네요. 대변에 현금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차변은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돈 쓴 거니까요. 예, 정확하십니다. 복리, 후생비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복리, 후생비 48만 원, 대변에는요. 현금 48만 원인데 이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해서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과 2번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뭐 알고 계신 거예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요. 그렇죠. 2번만 작성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7월 15일 날짜입니다. 7월 15일 날짜고요. 자, 차변에는요. 그렇죠. 직원들 돈 쓰는 거니까요. 복리 후생비인데요. 몇 번대라고요? 그렇죠. 800번대 복리 후생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48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는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셔야 되니까요. 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러 가볼게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 넣어주시면 돼요? 이 영수증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맞나요? 거래 일자 넣으시고요. 그리고요. 상호 넣으시고, 그 다음 대표자 이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주소 넣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거래 날짜는요. 2019년 07월 15일이고요. 상호는 엄마 도시락입니다. 대표자 이름은요. 정연희 씨고요.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되실 거고요.
사업자 번호는 301 33 165 15번입니다. 거래 금액은요 48만원 되시고요.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은요 시험 보실 때는 이거 안 하시는 겁니다. 자, 계정 코드는요 우리 뭘로 했어요? 직원들 돈 썼으니까요 800번대 복리 후생비 했고요. 뭐 굳이 저기 하시면요 뭐 홍보 세트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1번 눌러주시니까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닫기 해주시고 저장하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 띄워둘 테니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잠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잠깐 일시 중지 누르시고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기다리지 않을게요. 예, 일시 정지하셨다가 같이 입력하시고 예, 다시 포즈 풀어주세요. 믿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예, 저도 낮에는 만들 데가 없어서 꼭 이렇게 새벽에 몰래 구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거의 1시입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자, 2번입니다. 전자어음의 만기 결제 할인 배서 양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어음 보니까요. 별의식품 우리 회사 귀하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한 걸 봤을 때는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돈 받는 입장이니까 이 어음은요. 돈을 받아야 하는 어음입니다.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내용 보니까요. 7월 25일에요.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을 수취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았습니다. 근데 할인받았던 얘기는요. 그렇죠. 좀 내려서요. 깎아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인이 얼마? 23만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1,10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빨리 돈 받으려고 뭐 한 겁니까? 은행한테 팔아버린 거죠. 얼마 싸게 판 거예요? 23만원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2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요. 미리 추천하실까요? 매각거래랍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매각거래? 여러분들 우리 요거 어음을 할인하는 게 있죠. 어음을 중간에 파는 방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매각거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차입거래다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매각거래는요. 그냥 실제로 은행한테 팔아버리는 걸 우리가 매각거래다라고 얘기했고요. 차입거래는요. 그냥 담보로 대출받았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팔 때 23만원 못 받고 덜 받고 파는 거니까요. 요 매각거래 할 때는요. 요 덜 받은 할인료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팔면서 손해봤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처분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7월 25일자입니다. 자, 7월 25일에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헷갈리시니까 대변 먼저 제가 써볼게요. 순서 상관없거든요. 자, 대변에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받을 어음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어요? 주미 식품한테 받아야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었습니다. 주미 식품한테 받을 어음이 1,1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일단 얼마는 손해보기로 했어요. 23만원은 손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봤다 비용이다 둘 다 우리 회사의 마이너스니까요. 차변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처분 손실.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 매출 채권. 여러분들 매출이 뭐라고요? 상품을 판 걸 우리가 매출이다 라고 했잖아요. 상품을 팔고 채권 받아야 되는 권리가 생긴 걸 처분하면서 손해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보기로 했어요? 23만원 손해보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잔액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1,077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 현금으로 예,
1077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자, 바드럼에 두시고 그냥 뭡니까? F3 눌러 보시니까 요 밑에 이렇게 뜹니다. 요 밑에 뭐라고 여러분들? F3이에요. 자, 우리 할인했으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자, 어음번호 일단 여러분들 조회합시다. F 눌러서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쭉 보니까요. 자, 할인 기관 여러분들 어디에다 할인하셨어요?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 할인하셨으니까요. 자, 할인 기관 F 누르셔서 하나은행 쳐보시면 되고요. 지점은요, 서대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끝 난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요, 포즈 거시고요, 잠깐 멈추시고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할게요. 믿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는요, 이 건강보험료 영수증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4대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있었죠. 자, 날짜 보니까요, 8월 10일까지 12만 8천 원이고요. 아무튼 뭐 보험료가 12만 8천 원이다 하는 얘기네요. 자, 거래 내역 보니까요. 자, 보통 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 보시니까 8월 10일에 차진 금액 출금된 게 12만 8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예금이 출금됐으니까요.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출금됐으니까요. 감소하니까 대변이 보통 예금 되시겠죠. 예, 잘했습니다. 그럼 대변에는 보통 예금 12만 8천 원 되시겠네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요.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보험료의 50%는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여 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미리 떼고 줬잖아요. 그 계정 과목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급여 줄 때요. 여기 우리 어제도 나왔죠. 급여 줄 때 차변에 전체 급여, 대변에요. 실제 돈 준 거,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 나머지가 뭐였어요? 세금 떼는 거? 예수금이다라고 했거든요. 저 원천 징수한 게 예수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 12만 8천 원 중에 절반인 50%인 얼마? 6만 4천 원은 뭐가 되고요? 예수금이 되고요. 나머지 50%는요. 회사가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 6만 4천 원은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4대보험 가입한다라고 하시면요. 절반은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거고 절반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부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계 상상해 보시면요. 차변은요. 예수금 6만 4천 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한 거 복리 후생비 6만 4천 원, 대변은요. 보통 예금 12만 8천 원 되시겠네요. 날짜 언제고요? 8월 10일 날짜고요. 8월 10일 날짜입니다. 차변 먼저 할까요? F 누르셔서 뭐라고 여러분들? 예수금 6만 4천 원. 월급 줄 때, 급여 주실 때 원천이 되는 거죠. 또 차변 뭐라고요? 회사가 부담하는 거 복리 후생비 몇 번대? 800번대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그렇죠. 보통 예금.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잠깐 중단하시고 중지해 놓으시고 입력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4번 문제 보시니까요. 통장 4분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요. 쭉 나와 있습니다. 카드 썼네요. 여러분들. 자, 내용 보시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료 보시니까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인데요. 자, 8월 17일에요. 삼성카드 차진 금액 출금된 게 157만 8,5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통 예금이 출금됐으니까요.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157만 8,500원 되실 거고요. 그럼 도대체 차변은 뭐지? 라고 보니까요. 아하, 7월분 삼성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실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값, 여러분들 카드값은 우리가 돈 안 냈던 거죠. 뭐라고 불렀어요? 아직 돈 안 나갔던 거. 그렇죠. 미지급금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카드값 상환하고 있는 거니까요. 카드값 갖고 있는 거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감소하겠죠. 부채 감소 어딥니까? 그렇죠. 차변에 가면 되니까요. 날짜 8월 17일에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157만 8,500원 엔드 대변에는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감소됐으니까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같은 금액인 157만 8,5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월 17일 같이 가겠습니다. 자, 차변 하시고요. 먼저 FE 뭐라고요? 미지급금 어디 카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삼성 카드 쓰신 거죠? 타임 여러분들 삼성 카드 두 개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쓴 카드는 뭡니까? 근데 시험에 나온 건요. 41, 23으로 시작하는 요 가운데 있는 카드입니다. 금액 얼마고요? 157만 8,500원이고요. 자, 대변에는요. 어디에서 지급하셨어요? 자, 보통 예금 어디은행?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지급하셨네요. 뭐 여러분들 상환하신 거예요? 카드값 상환하신 겁니다. 예,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37회차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입력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5번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무형자산 구입과 관련해서도요. 조금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보시니까요. 자, 뭐 거래 명세서고요. 쭉 나와 있는데, 자, 재고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자, 내용 보시니까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타임.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별이식품. 건강식품 사고 파는 거죠? 자, 근데 뭡니까?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대요.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자, 그리고 돈은요, 다음 달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지금 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돈 안 준 거. 미지급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재고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인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 자, 타임. 여러분 우리가요 자산 취득, 구입 이후에요 무언가 지출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해서요 무언가 훨씬 좋아졌다 라고 하면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원상 복구하는 거 라고 하면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연장되었고,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연장되었다는 건요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쓴 게 있을 때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요 자본적 지출로 봐서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여러분들 무슨 자산 사신 거예요? 뭐 프로그램 사신 거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요 다섯 글자로 뭐게요? 예, 오늘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다섯 글자로 멋있게요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구입한 것처럼 느끼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자산을 추가로 구입한 것처럼 느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날짜 언제고요? 8월 22일입니다. 8월
8월 22일. 자, 차변이에요. 소프트. 그렇죠. 보시니까 소프트 웨어 있네요. 얼마짜리고요? 350만 원이고요. 자, 대변이에요. 돈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여러분들 미지급금 한쪽에는 미지급금, 다른 한쪽엔 미수금, 자산과 부채 발생시키는 채권 채무니까요. 거래처 입력합니다. 거래처 어디라고요? 동우 소프트네요. 자, 요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또 넘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자체는 좀 짧게 놓고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실습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전체 시간이 채워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6번인데요. 징빙한 전표 입력인데요.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결국엔? 전기요금 청구한 거죠. 전기요금. 여러분들 여담인데 전기는 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금이에요. 자, 아무튼 보니까요. 요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월 12일 날 한국전력 53만 9천 원 보통예금에서 차증 금액 출금됐으니까요. 보통예금 감소하겠네요. 자, 내용 보니까요. 9월 12일 사무실의 8월분 전기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이체해서 줬으니까요. 감소한 겁니다.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회사는요. 납부일에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은 미추천호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전기요금은요. 전력비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수도관열비 아니에요. 이렇게 전력비로 표시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차변에 전력비 53만 9천 원. 대변은요. 보통예금 감소했으니까 보통예금 53만 9천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날짜 언제고요? 9월 12일 날짜고요. 9월 12일 날짜에 차변 먼저 해보시면요. 그렇죠. 전력비 몇 번대요? 그렇죠. 800번대 전력비로 53만 9천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는요. 그렇죠. 보통 예금에서 나갔죠. 어디 은행?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출금이 되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뭐 전기 쓴 거, 전력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FAT 1급에선 주는데 그 위에 자격증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산 세무라고 부르는 게 TAT거든요. 거기에서는 이거 잘 안 줍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연습하실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업 시간이 짧다고 이거 보고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입력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가정하 이 시간인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따 뵐게요.